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월가 속보 소식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현지에서 저희들만이 전해드릴 수 있는 소매, 미국의 소비 시장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화면은 비트코인의 현재 데일리봉이고요. 끊임없이 추락해서 지금 64,000도 위태위태한 모습이거든요. 자, 비트코인의 모습은 이따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고, 이 화면 띄워놓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빵부터 유제품, 육류,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먹거리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22일 미 농무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 가계의 식료품 비용 지출 규모가 지난해 전년비 대비 평균 3.1%나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년 대비 3.1% 감소는 엄청난 거거든요. 자, 가파르게 성장하던 미국 경제가 둔화세로 접어들고 신규 고용 확대 역시 속도가 더뎌지면서 식료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가격 상승은 장바구니가 작아진다는 의미라면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들을 장바구니에서 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 소매 매장에서 개선한 품목 수는 2,480억 개로 1년 전에 비해 30억 개가 줄었고요. 2020년 6월까지 1년간 품목수에 비하면 200억 개가 적은 규모입니다. 자, 소비자들이 먹을거리 소비를 줄이면서 소매업체들은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에 2,000개 가까운 매장이 있는 타겟, 최근 우유, 육류, 빵, 커피, 과일, 채소 등 식료품을 포함해 5,000개 품목 가격 인하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타겟, CGO는 지난달 애널리스트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고객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매출 규모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격을 내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세계 최대 소매 업체인 월마트도 식료품 가격을 1년 전보다 무려 50% 넘게 내린 것을 비롯해 약 7,000개 제품의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매출 기준 미 최대 식료품 소비 업체인 크로거 지난주 실적 발표죠. 얘네도 지난주 판매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 식료품 인플레이션은 5월 전년 동월비 1% 상승에 CPI 상승률 3.3%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지만 소비자들은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2년 식료품 가격이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평균 10% 넘게 폭등하는 등 이미 큰 폭으로 오른 탓입니다. 식료품 구입에 감소하는 가운데 외식은 더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전미식당협회에 따르면 외식비 지출은 7개월 연속 최저 수준을 경신했고요. 식당을 찾는 소비자들의 규모는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뉴스를 딱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세요? 저희 미주놀에서 이미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는 6개월 전부터 미국의 소비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서야 1년 또 6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의 메이저 언론이 이거를 보도하고 있다는 것. 느낌이 딱 오시죠? 미국 현지에서 저희가 보도하는 것과 뒤이어서 그걸 받아서 뉴스가 보도되는 것 사이에 빠르면 3개월, 늦게는 6개월 정도의 지금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미주노를 구독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뉴스 보고 먼저 하면 늦습니다. 물론 지금 소비의 감소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서 카드로 계속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이제 꼭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AI 시스템에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의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 한때는 애플과 메타 사이가 그렇게 안 좋더니 이제 AI 갖고 손잡고 있는 분위기네요. 어쩐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에 메타의 AI 모델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애플은 아이폰 운영 체제인 iOS를 비롯해 올해 업데이트하는 소프트웨어에서 AI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삼성이 갤럭시에 적용하기 시작한 갤럭시 AI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됩니다. 애플이 메타와 손잡은 이유는 서비스 품질 향상 때문인데요. 여러 기업과 협력해 AI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고 챗 GPT를 시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죠. 이 외에도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나이, 대화형 검색 엔진인 퍼블렉시티 같은 서비스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협력 기업들과 별도의 비용을 주고받지 않는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별도의 비용을 주고받지 않는 모델 채택. 대신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각자 모델에 대한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판매로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합니다. 챗 GPT에 밀리는 후발주자들에게 애플과의 협력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파트너십은 메타의 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애플의 생태계를 통해 대규모 AI 모델 배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애플의 움직임 올해부터 또 주목을 해봐야겠죠.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중국산 전기차에 밀려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자, 22일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닛산은 전날 장수성에 있는 창저우 승용차 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신문은 현지 업체와 가격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중국에서 잘 팔리는 전기차의 구색도 적은 것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닛산의 지난해 중국 내 판매량은 전년보다 16% 줄어든 79만 대에 그쳤고요. 미국 자동차 공업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등 전동차가 차지한 비율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9포인트 증가한 4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전기차 개발 등 전동화에 상대적으로 뒤진 일본의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미쯔비시 자동차 전문 기업이죠. 망해야 됩니다. 지난해 강저우 자동차 그룹과 합작 사업을 중단하고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했고요. 혼다도 지난달 중국 합작 법인의 직원을 감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철수하는 일본 자동차들의 모습.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죠. 그렇죠? 자, 국제 뉴스를 좀 전해드려야겠네요. 성지순례에 참석했던 이들이 땡볕에 1,5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났다는데, 야,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거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슬람 대규모 성지순례 행사인 하지에 참석했다가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0명 가까운, 지금 1,000명에서 1,500명까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순례단의 참가비가 너무 비싸고 허가를 안 해주면서 미등록 순례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미등록 순례자들이 이번 폭염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종교가 뭐길래. 여러분, 중국이 유럽연합과 전기차 관세에 관해서 협의를 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느낀 거죠. 자, 중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유럽의 반보조금 조사를 둘러싸고 양측 간의 공식 협상을 열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상무부는 X에 올린 글에서 6월 22일 자, 중국의 상무장관과 발디스 돈부르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EU 측의 요청으로 화상 통화를 했는데요. 양측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관한 유럽연합의 반보조금 조사를 놓고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유럽연합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고요. 이 유럽 집행위원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뭐 부당한 건 맞지만 또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죠. 그렇죠. 자, 우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주 쓰레기가 계속해서 지금 지구로 날아들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올려드린 저희 미주널의 쇼츠 영상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쇼츠 영상 보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책 읽어주는 미주노. 책 읽어주는 이유도 보시고, 자, 요거거든요. 자, 짱이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후시가 중국의 로켓 발사체가 이렇게 마을로 떨어지는 겁니다. 짱이 중국이 우주 개발을 목표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来了，来了！哎！ 실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미국 현지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웬일입니까? 얼바인의 워터파크에서 12살 소년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네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얼바인 워터파크에 있던 한 12살 소년이 응급 의료 상황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오시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 11시 7분쯤 응급 구조대원들이 그레이트 파크 블루버드에 위치한 와일드 리버스 워터파크로 출동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년에게 응급 조치를 취한 뒤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이 소년은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소년의 응급 의료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얼바인 경찰국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물 관련 사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 천만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모님들 마음이 아플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에 주택이 파손된 가정이 나사를 상대로 8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어제 보도를 했네요.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있는 알레한드로 가족을 대리해 이 같은 소송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떨어져 나온 화학 펠릿의 금속 실린더 블레스가 우주를 떠돌다가 3년이 지난 올해 3월 8일 오테로의 집에 추락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 지붕과 바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와, 이거 참 복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조심해야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밤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첫 TV 대선 토론이 있는 날인데요. 자, 부동층들은 첫 TV 토론을 보면서 마음의 결정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정말 양 후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미주노의 공부방 요 광고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저희는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강우주 공부방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래 보시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인터뷰를 거쳐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정말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텐데 현재 공부방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얼마나 만족해 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짧은 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의 첫걸음 미즈노르가 함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즈노르의 이 뉴스가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